두 번째 강의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강의의 내용은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좁히자라는 취지로 준비를 했는데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는 말 들어보셨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불가피하게 오랜 시간 몸이 멀어져 있습니다. 선생님들과 학생들 사이에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사역자와 교사, 교사와 교사 관계도 서로가 애써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멀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요. 우리는 어떻게 이 멀어진 마음의 거리를 좁힐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내린 답은 서로에 대한 이해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당신은 누구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는 모두가 섬기는 위치에 있죠. 특별히 한 공동체에 있으면서 우리는 사역자와 교사 간에 또 교사와 교사 간에 교사와 학생들 간에 가장 중요한 라포 형성을 이제 배워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아쉬운 것은 우리가 코로나라는 사태로 인해서 서로가 이제 스킨십이나 몸을 부대면서 지낼 수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가 안 그래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MZ 세대라는 그런 이름 안에서 서로에 대한 오해가 더 깊어지고 떨어져 있으니 더욱더 멀어져 가는 느낌이 들고 계신다고 생각이 돼요. 저와 함께 이해와 친밀감은 높이고 오해는 좁히는 시간을 같이 가져보실까요? 좋으세요? 그러면 어, 우리가 시작에 앞서서 MZ 세대 공감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내가 여기에서 몇 개가 해당이 되는지 체크해 주시고 이제 개수해 주시면 되는데요. PPT를 하나 넘기고 자, MZ세대의 공감 테스트입니다. 김지현 전도사님께서 앞에서 나눠주셨던 내용들이 많이 중복이 되긴 하지만 한번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내가 몇 개나 해당이 되는지 한번 봐주세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자신의 MBTI, 성격 유형 검사에 내가 어떤 유형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면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나의 MBTI는 이것이다. 제가 몇 분만 여쭤볼게요. 저 개인적으로 송진수 선생님 굉장히 들어보고 싶어요. 네. 저는 ENFP입니다. ENFP 역시 MZ 세대라서 그런지 자신의 MBTI를 알고 계시는데,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손을 한번 번쩍 들어봐 주시면, 호진 선생님 혹시 손 드신 거예요? 역시. 네, 알겠습니다. 페이크는 자제해 주시고, 배아림 선생님이 손을 들어주셨어요. 역시 MZ 세대라 그런지 손을 이렇게 드시는데, 하림 선생님 MBTI 뭔지 혹시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혹시 채팅으로 말하고 계시나요? 네, 손은 드셨지만 아림 의사소통 되지 선생님 ENFP입니다. ENFP시구나. 축하드려요. 네, 또 혹시 나의 MBTI는 이것입니다. 우리 꿀보이스 우리 준호 쌤, 소준호 선생님. 네, 저는 이게 ISFP입니다. 어, 그렇구나. 반가워요. 네, 감사해요. 우리 신효진 부장님도 알려주셨는데 이처럼 네, 감사해요. MBTI를 알고 계신다. 각종 성향 테스트를 즐기는 세대로 MZ 세대는 각종 성향 테스트를 즐기는 세대로 내가 누구인지도 궁금하지만 당신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해하면서 서로의 성향과 성격을 비교해 보면서 서로한테 이제 이해 접근을 그런 방식으로 한다고 해요. 그래서 너 MBTI 뭐야? 너 그거 혈액형 뭐야? 이런 식으로 해서 너는 그거니까 그렇게 행동하는구나. 당신의 성향은 그렇군요라고 이해 접근을 한다고 해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나갑니다. 내일 당장 써야 할 물건이 없어도 걱정이 안 돼요. 왜냐면 새벽 배송이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물건을 새벽에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당장 내일 써야 할 물건이 없어도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공감을 하시면 또 1점을 먹여주세요.
아까 김전 도사님께서 메타버스 강의에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요즘에 우리는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 또 옷도 옷 같은 것도 마음에 드는 거를 이제 주문을 해놓으면 자고 있는 사이에 집 앞에 배달이 되는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이제 모바일 쇼핑으로 간단하게 내가 이용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제 공감이 되시면 또 V 표시를 해주세요. 자, 세 번째. 여행지, 건강, 교통, 요리, 패션, 날씨, 뭐 어디에 뭐가 맛있더라 이런 전문 자료가 필요할 때 나는 잡지나 블로그가 아니라 유튜브를 검색해서 동영상으로 정보를 얻거나 SNS를 통해서 검색을 해서 정보를 얻는 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공감하시면 또 하나 공감에다 또 V 표시 한번 해봐 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블로그에서 요리나 이런 것들 정보 얻는 걸 좋아하는데 블로그도 요즘에는 옛날 방식이라고 해요. 요즘에는 글을 읽는 것도 이제 귀찮아서 시각적으로 이제 화면 효과나 청각 자극으로 빠르게 정보 얻는 거를 선호하는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공감이 되시면은 표시해 주시고 1, 2, 3번 모두 공감이 되시는 분들은 지금 플러스 3점이 되셨겠죠? 다음 네 번째입니다. 나는 은행 업무나 택배 예약, 숙소 예약, 쇼핑 등을 모바일로 접수하고 진행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 간편하다. 직접 가서 하는 것보다 이 모바일로 하는 것이 더 손에 익는다라고 이제 공감이 되시면 또 1점 추가해 주세요. 마지막입니다. 이거 왠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근무 수당이 붙어도 나는 칼퇴근을 하고 포근한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플러스 1점 해주세요. 요즘에는 돈을 더 준다고 해서 일을 더 하지 않더라고요. 제 동생만 봐도 돈보다 개인의 행복이 더 중요해서 스트레스 받고 피로감을 느끼면서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행복하게 칼퇴근해서 맛있는 밥 먹고 재밌는 거 보면서 쉬는 거를 더 좋아하는 시대라고 하는데 혹시 5점 이상, 그러니까 5점까지 다 하신 분들 계세요? 나는 5점이다.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어? 혜림쌤? 혜림쌤 이렇게 손 드는 거예요? 이게 뭐죠? 그럼 혹시 0점이다 계세요? 0점? 나는 하나도 해당 안 된다. 약간 석기 시대에 사실 것 같은데 없으시죠? 그러면은 나는 4점이다. 오, 오, 준혁쌤 의외다. 오, 그러면 세 개까지가 공감이 됐다. 공훈자 권사님, 오, 초등부 부장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표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러한 특징을 가진 세대를 우리는 MZ세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MZ세대가 도대체 뭐야? 라고 이제 궁금하실 수 있어서 준비했는데요. MZ세대, 너가 MZ세대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의 폭을 조금 더 좁혀볼게요. MZ세대가 도대체 뭐야? 라고 궁금하실 수 있는데, MZ세대란 M, 밀레니엄 시대를 뜻하는 M과 M 이후에 Y, Z 세대를 합친 것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MZ 세대가 되는 거예요. M과 Z의 합성어. 그래서 MZ 세대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연령대가 굉장히 넓어요. 그 연령대의 스펙트럼이 잘 들어보세요. 연령대로는 1981년부터 2010년으로 21년 현재 기준 만 40세부터 만 11세까지 꽤 넓은 세대를 지칭해요. 제가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1981년에 지금 나이 그 커트라인에 걸쳐 계신 선생님들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아, 네. 저희 유튜브 부장이 웃으시는데 굉장히 넓죠. 근데 도대체 그 연령대가 누군데? 라고 궁금하실 수 있어서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어요. 너가 MZ세대구나.
그 미스트롯에 나온 홍자먼 친구 알죠? 아시죠? 그 친구부터 연예인 한지민까지가 그 MZ 세대에 속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 따지면 한율 친구부터 뭐 하린이 이런 친구들부터 여기 계시는 우리 문샵 대표님 문영 선생님 이 연령 죄송합니다. 네, 나이를 공개해서 죄송합니다. 그 정도가 되실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넓은 그 연령대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징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MZ세대가 포용하고 있는 연령대의 폭이 굉장히 넓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세대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내가 중요해요. 나 자기 자신이 중요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야근 수당 더 줘도 나는 일이 안 반가워. 나 그냥 돈 더 안 받고 칼퇴해서 집에 가서 쉴게. 이런 세대이고 나의 즐거움이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어떤 성향을 갖고 있지? 나는 뭐를 좋아하지? 이런 것들을 계속 알아가고 싶어하고 아까 이제 김지원 전사님께서 언급하셨던 방구석에서 즐기는 방탄소년단 콘서트나 방구석에서 즐기는 그 넷플릭스를 본다거나 그런 어떤 휴식 시간에도 밖에 나가는 것보다 집안에서 놀거나 혹은 밖에 나가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은 이제 밖에 나가서 즐거움을 찾는 어떤 나의 즐거움, 너의 즐거움, 너의 행복이 아니라 나의 즐거움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나의 행복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걸 낳냐면 개인주의를 낳고요. 그리고 나 이거 먹어봤는데 이거 해봤는데 이거 뭐 체험해봤는데 재밌더라 하면서 SNS나 유튜브 브이로그 같은 데다 이제 공유하는 문화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너에게 정보를 주기보다 내가 이런 것들을 했다, 즐거웠다가 더 이제 포커스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잡지나 블로그에서 이제 더 이상 정보를 얻지 않아요. 저도 옛사람인 거죠. 그렇게 따지면 저는 블로그에서 요리 방법 같은 걸 찾아보는데 요즘 사람들은 백종원 선생님이 알려줬던 레시피가 유튜브에 편집되었으면 그걸 보고 요리를 하고 어디 여행지에 아기를 데리고 어떻게 갈까요 할 때도 유튜브를 찾아봐요. 선생님들 되게 공감이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온라인 소비에 굉장히 능숙해요. 배달 어플 집에 가면서 이제 배달 어플 주문해서 나보다 음식이 먼저 도착해 있는 은혜를 누리기도 하고 또 쿠팡 같은데 쇼핑 앱에 능숙해서 내가 당장 내일 아침에 입고 나갈 옷, 내가 내일 아침에 당장 먹어야 될 음식들이 자고 있는 사이에 우리 집 문 앞에 와 있는 것들에 굉장히 능숙하고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하고 최신 트렌드를 따라요. 그래서 이제 MZ세대가 요즘 선도하고 있는 게 캠핑이라던가 골프라던가 뭐 브이로그 만든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이색적인 경험들, 이런 트렌드한 거를 내가 안 해봤다고 하면서 이제 그런 정보 공유들을 막 이렇게 모아서 내가 무조건 체험해봐야 되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위의 MZ 세대는 누구일까요? 연령대로 봤을 때는 초등부부터 이제 만 40대 교사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리고 앞에서 해봤던 5가지 테스트에서 4개 이상의 질문에 저 공감합니다라고 해당되는 선생님들은 연령대는 오버 되셨어도 제가 껴드릴게요. MZ 세대세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 이 MZ 세대, 이 교회 안에 MZ 세대에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저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우리는 교육해야 합니다. MZ세대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는 충분한 공부를 해야 해요. 그래서 이제 김지원 전사님께서 여러 가지 강의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신앙을 물려줄 대상이 바로 이 MZ세대고 우리가 살을 부대끼고 같이 사역을 하는 교사들이 MZ세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MZ세대고 또 내가 맡은 아이들이 MZ세대구나라는 교육과 학습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을 물려줄 학생들에게 하나님을 잘 가르쳐 줄 수 있고 그 학생들이 선생님을 사랑할 수 있겠죠. 어제 민희진 목사님께서 금요일에 설교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언급을 하셨어요. 설교의 이제 내용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MZ세대는 설득을 해야 설득이 돼야 자신이 그렇구나 그래서 따라가야 하는구나 라는 설득이 돼야 움직이는 세대라고 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만날 아이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 주일 성수 해야 돼.
너 하나님 예배해야 돼, 주일날 헌금해야 돼라는 어떤 일방적인 통도가 아이들한테는 전혀 공감이 되지 않고 따라올 원동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이 어떠한 세대고 메타버스나 여러 가지 아이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방식들을 학습하고 공부하셔서 아이들에게 다가가야 학생들에게 사랑을 받고 설득이 돼서 같이 이제 사역을 해나갈 수 있다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학생들의 사랑을 받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들의 문화를 이해한 상태로 그들을 대해야 돼요. 선생님이 떡볶이 사줄 테니까 교회 와라. 이제 안 먹히죠. 햄버거 사준다고 해도 교회 안 오죠. 왜냐면 아이들이 저희들보다 쓸 수 있는 돈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접근해야 하냐?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의 거리를 좁힌 뒤에 그 다음에 신앙을 제시해야 돼요. 설득이 된 다음에 신앙을 제시해야 아이들은 그 신앙을 쏙쏙히 이제 흡수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교회 교육은 코로나 종식과 상관없이 MZ세대의 특징을 반영해서 동영상 설교, 또 다양한 공유 문화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크리스천 컬처를 전달해야 해요. 이 사역들의 기반에는 MZ세대를 충분히 공부하고 MZ세대를 충분히 공유한 교사들이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김전조 선생님께서 앞에서 이제 여러 가지 강의들로 교회 학교의 접근 방식을 나눠주셨죠. 한 가지 이제 선생님들이 이번에 경험을 하셨던 거를 예로 들면, 우리가 성경학교와 이제 중고등부 그 수련회를 할 때 집으로 택배도 보내고 요리 만들기도 해보고 하면서 아이들이 가장 친숙한 미디어에 직접적으로 접근하고 아이들의 집 앞까지 그 성경학교나 수련회 때 쓸 수 있는 키트들을 집 앞까지 배달해서 아이들이 그냥 손쉽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고, 또 바로바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피드백 폼도 직접 보내서 아이들에게 이제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까지 받아보면서 우리는 충분히 MZ세대에게 깊숙이 접근해서 아이들의 문화 안에서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한 5분 정도 선생님들과 간단한 인터뷰를 해보고 싶어요. 저만 말하지 않고 선생님들께도 발언할 기회를 좀 드려보고 싶은데, 선생님들께서는 혹시 들어보니까 이게 MZ세대였구나, 혹은 나는 MZ세대로서 이게 공감이 된다라고 체감하신 경험들이 있으시면 나눠주셨으면 좋겠거든요. 한번 나눠봐 주실 분 계시면 표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없으시면은 제가 지목을 할게요. 이것이 MZ세대구나 라고 체감하신 경험, 혹은 내가 MZ세대로서 이것을 공감한다 하는 게 있으시면 나눠봐 주시겠나요? 손을 대시고. 저희 부장님, 유치부 부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교육업에 있다 보니까 이제 가끔 이제 대학생 조교 선생님들이 행동할 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이 막 있고 끝나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9시면 그 마무리를 해야 되는 데는 한 10분 정도? 15분이면은 더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것 같지만 항상 그 칼퇴근입니다. 무조건 9시면 9시. 그래서 조금 더 일을 해야 되려 그러면 이제 제 눈치를 봐요. 그러면 이거 마무리 마저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말로는 추가 시간을 드릴게요라고 말은 안 하지만 제가 그걸 챙기지 않으면 이제 그 다음에는 9시 넘어서 조금 더 안 있는 게 너무 사실은 저는 굉장히 항상 놀라지만 요새는 많이 익숙한. 네. 네, 감사합니다. 또 나눠주시면 네, 저희 오은경 선생님. 네, 저는 어제 대학생들을 만났어요. 대학생들을 이제 아부다비 있던 한인교회에 있는 이제 한국에 나와서, 근데 그 친구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놀란 게 결혼을 하되 아이를 안 낳는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결혼을 안 할 거라는 학생들도 있었고,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이제 인구수가 줄어드는 거는 국가가 알아서 하는 거고, 개인의 행복까지, 내가 국가에 대한 것까지, 내가 개인의 자유를 포기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굉장히 개인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라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가 성경에 있는데, 그랬더니 그런 거를 아예 안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너 되게 세대 차이인가? 아니면 얘네, 대신 아기를 안 낳는 대신에 강아지는 기른다. 이런 마인드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랐어요, 저는. 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음, 특히 여자친구들. 한 두 분만 더 들어보고 싶거든요.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강의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지훈상 부장님께서도 MZ세대를 체감하신 경험이 있으시면 나눠주실 수 있으세요? 뭐, 저 같은 경우는 MZ 세대랑 같이 살죠. 지금 저희 두 딸이 다 대학생인데, 글쎄, 걔네들 뭐, 이렇게 지금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그렇긴 하긴 하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좀 개인주의로 이렇게 뭐, 이렇게 키우지는 않아서, 우리 애들은 좀 그런 거는 크게 없다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이제 가끔가다 이제 저랑 이제 의견 충돌 같은 게 생기면, 뭐, 그건 아빠 생각이고,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은 이제 뭐 부모님 말씀이나 이렇게 들으면 그래도 이제, 공감도 하고, 뭐 이럴 텐데, 이제 자기 생각이나 어떤 뭐, 자기만의 세계,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좀 내세우고, 뭐 주장하고, 이런 거를 좀 느끼죠.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연령대를 확 줄여서 혜림쌤 MZ세대시잖아요. 이제 MZ세대의 표본으로서 공감이 되고 저도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라는 것이 있으면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시키면 하기는 하는데 속으로는 납득이 전혀 가지 않고 혼자서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걸 왜 해야 되지?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 분만 더 들어볼게요. 혹시 호진 선생님 화 많이 나셨어요? 호진 선생님, 네, 네. 저는 되게 열심히 듣고 있어요. 유치부 전도사님이 설교하신다고 그래서 되게 집중하고 눈 동그랗게 뜨고 샤워하고 왔어요. 저는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네, 호진 선생님 조금만 웃어주시면 좋을 것 저 같고요. 계속 웃고 있었는데 안 보여요? 이 찢어요? 한번 혹시 음. 체감하신 경험이 있으시면 아, 나눠주실 네. 수 저는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그 위에서 간당간당하게 턱걸이 걸릴랑 말랑할 나이긴 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 아까 지훈상 부장님이 말씀한 거랑 비슷한데 어른들이 말씀하시면 그냥 그게 아니어도 그 순간에는 그냥 네 하고 그냥 했는데 요즘 친구들은 저희 고등부 친구들만 봐도 주위의 분위기가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위기던 응? 설교를 하든 모임을 하는 분위기던 그냥 와서 되게 편하게 소리가 막 우당탕 나도 그냥 자기만의 그런 그 방식으로 들어와서 또 아무 꺼리낌 없이 그냥 자리에 앉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그게 되게 당황스러웠는데 모두들 보니까 전부 다 그냥 원래 그런 것처럼 분위기가 그래가서 이런 게 요즘 아이들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정말 거침없이 자기의 모든 것을 그냥 대놓고 표현하는구나. 숨김이 없구나. 뭐 대화를 함에 있어서도 상대한테 상처가 될 것 같은 말을 함에 있어서도 그냥 거침없이 하는데 신기한 거는 받아들이는 사람 또한 그냥 받아들이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고 그게 요즘 애들이구나. 애들이라고 하면 안 되나? 요즘 사람이구나. 그래서 티 안 내고 조용히 있었는데 걸렸네요. 옛날 사람인 거.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이제 체감해 주신 경험들을 잘 들어봤는데, 이제 반대로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리면, 줌에서 모여서 화면 앞에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해본 경험 혹시 있으세요?
있으시죠? 이것도 MZ세대의 특성이라고 봐요. 발빠르게 변화하는 이 뭐 코로나 시국 가운데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아, 줌으로 만나자. 근데 줌에서 회의만 하고 뭐 그런 의견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만나서 밥 먹고 여기에서 소통을 하자라는 이런 것도 MZ세대의 특성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도 온라인으로 연말 모임을 해봤었거든요.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도 선생님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온라인에서 회의를 하고 온라인에서 미팅을 하는 등의 이 세대가 줌 안에서 온라인에서 노는 방식이 새로 생겼죠. 공감이 되게 되실 것 같은데 이제 MZ세대와는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소통해야만 합니다. 온라인에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찾아가는 것이고 그것에서 아이들을 설득하고 같이 소통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의무가 교사들에게는 있는 것이죠. 근데 MZ세대뿐만 아니라 이제 아까 임규화 선생님께서도 나눠주신 것처럼 교사들 간에도 또 같은 연령층 사람들과의 관계를 할 때도 우리는 갈등이 빚어지고 어려움을 겪어 있죠. 우리 모두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앞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MBTI가 요즘 유행을 해요. 선생님들 중에 이제 MBTI를 알고 계신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저는 최근에 처음 해봤어요. MBTI를. 근데 저는 ISFP더라고요. 되게 공감이 됐어요. 그래서 한번 선생님들 보시면 여기에 이제 MBTI의 유형들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아, 이제 말씀해 주셨던 선생님들은 이런 유형이셨구나라는 표를 한번 보시고 간단하게 이제 예를 들어드리면 여기에 첨부해드린 자료 이외에도 되게 다양한 종류의 성격 유형 검사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MBTI를 하나 가져와 봤고 보시면 되게 다양하죠. 이 네 가지 알파벳으로 여러 가지 이제 성향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언급을 하면 S는 감각을 중요하게 여기는 타입이라고 해서 자신을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상상과 예견보다는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한 상상과 예견보다는 그냥 현재에 중점을 둔다고 해요. 그래서 현실주의나 원칙주의에 기반하는 사람이 많고 오감을 통해 느낀 경험과 감각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을 즐긴다고 하는데 전 되게 공감이 됐거든요. 근데 반대로 N 같은 경우에는 직관을 중요하게 하는 유형이고 비유적이고 추상적인 묘사를 선호하면서 미래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저희 신랑이 N이거든요. 여기에서도 MZ세대가 아닌 선생님들은 굉장히 흥미가 없는 표정이신데 반해서 MZ세대는 굉장히 흥미롭게 듣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이 MBTI를 통해서 MZ세대는 서로를 이해하고 애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혹시 요즘에 유행하는 책이 뭔지 아세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세 권의 이제 베스트셀러를 가지고 나왔는데 단편 에세이집이에요. 나는 나답게 살기로 했다. 관계를 정리하는 중입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이런 이제 책들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 책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의 공통점이 뭐냐면 나를 지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굳이 관계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에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현대인들은 이런 책의 내용을 굉장히 열광하고 공감하고 이런 책에서 위로를 받고 있어요. 나를 아프게 하는 관계는 그냥 잘라버리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반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사를 하면서도 아이들이 너무 냉소적으로 반응을 하고 또 이제 어린 연령대는 학부모에게서 상처를 많이 받아요, 선생님들이. 반응이 없고 이제 굉장히 열과 성을 다해서 아이를 섬긴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고마움도 없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어린 연령대를 맡은 선생님들은 학부모로부터 상처를 받고 이제 중고등부를 맡고 있는 선생님들은 아이한테서 이런 상처를 받는데 그러면 우리도 유행하는 이 책과 같이 똑같이 그냥 반응하면 될까요? 우리도 나를 아프게 하는 관계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냥 잘라버리면 될까요? 안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제가 준비한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우리 앞으로의 방향성을 같이 나누면서 저는 이제 교사 교육 제가 준비한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하거든요. 로마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같이 마이크는 켜지 않으셔도 되고요.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은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 있는 자면 권위 있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인 한 공동체죠. 우리의 몸은 한 지체가 아프면 다른 지체도 함께 그 고통을 느끼고 괴로워해야만 합니다. 그 지체를 잘라버리지 않죠. 교회 안에서 만난 학생과 또 교사들 간의 관계, 더 나아가서는 사역자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한 몸이에요. 우리는 모두 유기적인 공동체예요. 우리가 부서 안에서 만나는 MZ세대라는 이 구분 안에서 저 사람 왜 저럴까라고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만나게 돼요. 직장에서 만나는 것도 버거운데 학교에서 만나는 것도 버거운데 교회 안에서까지 만나죠. 근데 우리는 이 이해되지 않는 MZ세대라는 대상을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부족함이 덕지덕지 묻어 있다는 이유로 잘라버릴 수가 없어요. 이해하고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고 설득해서 결국에는 교회 안으로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 안으로까지 끌어와야 되는 사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체 중에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몸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 안에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우리는 주일 성수가 피할 수 없었어요. 주일 성수를 피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가족의 장례나 중요한 시험 일정 등에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닌 이상 우리 모두는 모태신앙으로서 주일 성수를 고집당하고 내가 교회에 한번 발을 들인 이상 주일 성수는 무조건 해야 한다라는 그 고집 안에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자라온 사람들이지만 MZ세대는 다릅니다. 집단 감염을 우려한 정부의 지침에 따라 불가피하게 교회에서 모일 수 없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적인 어려움들로 인해서 우리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고 오해는 쌓이고 우리 사이의 그 간극은 점점 더 넓어졌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취해야 되는 태도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궁금해하는 표정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당신이 누구인지 이해하고 이해함으로써 더욱더 가까워지는 우리 서부의 교육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상황은 직접 사람을 대면해서 만나는 것보다 기계를 통해 원격으로 만나는 것이 더 편하고 익숙한 MZ세대에게 한 발 더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라고 제가 감히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평소 친하게 지내지 않은 어색한 교사와도 다른 부서의 교사들과도 보고 싶어서 연락 한번 해봤다라고 친근하게 슬쩍 연락을 한 번 더 건네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모두가 이러한 마음으로 서로에게 나아간다면 코로나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만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시대적 소망을 선생님들께도 권면을 드리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